네, 어르신 안녕하세요. 네, 저는 건강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강남 간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랑 같이 이제 자료화면 같은 것들을 좀 참고하셔서 보시면서 좀 한파 대비해서 올해 또 많이 추울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같이 좀 건강수칙, 사실 이 건강수칙도 들으시면은 이해가 되시겠지만 예방이 되게 중요해요. 이런 질병들이 왔을 때 굉장히 좀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랑 같이 한파를 대비해서 건강수칙 어떤 것들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크게 한파에 대해서 이제 한파란 뭐고, 뭐 한파주의보라든지 뭐 한파경보에 대해서 기상청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잖아요.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잠시 살펴보고, 또 한랭질환, 대표적인 한랭질환들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저체온증이라든지 동상 제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동상과 비슷한 동창 같은 것들을 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한랭질환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이 사실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예방하기 위해서 어떠한 생활수칙을 좀 지키셔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한파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우리나라 기상청에서는 겨울철에 기온이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한파라고 정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보통 뭐 24시간 내에 기온 강하량 값이 일정 값에 이하고 동시에 뭐 최저 기온이 어떤 정해진 한계값을 넘어섰을 때, 요런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했을 때 한파 특보를 이제 발효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상청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 기준을 잠시 볼게요. 한파주의보가 있고 한파경보가 있어요. 한파주의보보다는 사실 한파경보가 조금 더 강하고 세고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한 10월에서 4월 사이에 이 한파가 유행을 하게 되는데, 10월에서 4월 사이의 기간에 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만족을 했을 때 한파주의보라고 발표를 한다라고 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이 전날보다 10도씨 이상 하강을 해서 3도씨 이하면서 평년값보다 3도씨가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될 때, 그리고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2도씨 이하가 이틀 이상 지속이 될 것이 예상될 때, 그리고 급격한 저온 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이 될 때 한파주의보를 발표를 하고요. 아까 제가 한파경보는 조금 더 무서운 수준이다, 조금 더 위험한 수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조금 기준치가 더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최저 기온이 전날보다 15도씨 이상 하강해서 3도씨 이하고 평년값보다 3도씨가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될 때,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5도씨 이하가 이틀 이상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될 때, 또는 뭐 급격한 저온 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이 될 때 한파 경보를 발표를 한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한랭질환, 사실 뭐 여러 가지 한랭질환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 그 중에서 가장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가장 흔한 질환인 저체온증, 그리고 동상, 그리고 동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런 한랭질환이라고 하는 이 한파와 관련되는, 추위와 관련되는 질병들을 보통 한랭질환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추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서 나한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인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그런 질병이에요. 이게 실제로는 되게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을 하고 사전 예방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랭질환에 특히나 취약할 수 있는 사람들로 뭐 노인이라든지 소아라든지 만성질환자, 그리고 뭐 노숙자 같은 분들을 꼽을 수가 있어요. 노인들 항상 이런데 다 들어가죠. 고위험군으로. 만성질환이 있는 노인이 또 되게 많이 계셔가지고, 우리는 한랭질환에 취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 잘 아실 거예요.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라서 그냥 보고 지나갈게요. 자율신경 기능이라든지 혈관 방어 기전이 좀 저하가 되어 있으세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툭 건드리거나 어떤 반응을 일으켰을 때 젊은 사람들 빨리 피하고
그렇게 하는데 노인분들은 조금 그런 피할 수 있는 반응들이 늦죠. 마찬가지로 혈관 같은 데서의 방어 기전도 좀 느리게 진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상 반응들이 좀 낮게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혈관과 관련해서도, 그리고 이제 무리하게 신체 활동을 했을 때 혈압 상승도 오시기가 쉬워요. 그래서 저 요즘에 복지관의 어르신들이 혈압을 재러 오시면 조금 무서워요. 높게 나올까봐. 예. 갑자기 이제 겨울철에 혈압이 좀 높게 나오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세요. 그리고 소아 같은 경우에도 노인과 마찬가지로 좀 면역력이 약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좀 체표 면적이 좀 크고 피하 지방이 적어서 체온을 좀 유지하기 좀 어려운 신체 조건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들도. 그리고 만성질환 중에서도 뇌졸중이라든지 뭐 심근경색 같은 심내혈관 질환을 갖고 계시는 분들 조금 더 위험하실 수가 있고요. 노숙자 같은 경우에 여기서 계속 좀 이제 취약한 사람으로 등장을 하는 이유는 술을 많이 먹었다라든지, 아니면 약물 중독 있으신 경우에 좀 할행 질환에 특히나 취약할 수가 있어서, 술 많이 먹고 그러면은 길바닥에 이렇게 잠도 자고 막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굉장히 그 추위에 대해서 느끼는 반응들이 굉장히 느리게 일어난다라든지 나타나지 않는다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서 봐주셔야 되겠고, 보통 할링 질환은 이렇게 전신성이라든지 국소성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일단 전신성으로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우리가 저체온증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체온증 같은 경우에는요, 심부 체온이 35도씨 미만으로 떨어진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뭐 평상시에 뭐 체온계를 들고 다녀가지고 35도 미만으로 떨어졌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만졌을 때 굉장히 차가운 상태 있죠. 그 정도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요즘에 어디 이렇게 들어갈 때, 출입구 들어갈 때 비접촉식 체온계 많이 쓰잖아요. 다 이제 어디 기관이라든지 복지관도 이제 출입하실 때 비접촉 체온계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 좀 이제 비접촉이다 보니 조금 이제 오류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실제로 35도씨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덜 정확한 비접촉 체온계가 아니고 정말 신부 체온, 그러니까 신부 체온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체온을 귀에서 잰다라든지 입에서 잰다라든지 항문 같은 데서 잰다라든지 이런 것들로 정확하게 측정을 했을 때 35도 미만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우리 보통 일상적인 정상 체온이 한 36.5도 정도 되잖아요. 그거보다 많이 떨어진 상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보통 뭐 심장이라든지 폐라든지 뇌조직 같은 주요 장기를 좀 손상시킬 가능성들이 있어서 굉장히 좀 생명에도 위험하실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실 수가 있어요. 이때는 여기 나왔듯이 증상은 몸떨림이라든지 피로감, 창난, 어눌한 말투, 기억상실, 졸려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실 수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제 주요 위험군 비슷해요. 노인이라든지 노숙자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만약에 저체온증이 있는 사람, 몸이 너무 차가워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요? 제일 먼저 119에 신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내가 전문가가 아닐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제 119에 도움을 구하는 게 가장 먼저 필요하실 것 같고, 가능한 이제 119 구급대가 올 때까지도 여러 가지 이제 조치들을 해 주시는 것들이 필요한데, 만약에 환자가 의식이 있어요. 의식이 있으면 좀 따뜻한 물 아니면 좀 단 거 이런 것들을 좀 드시게 해 주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의식이 없어요. 그러면은 절대로 질식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음식을 주셔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 졸릴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기억도 상실되고 헛소리도 하시고 막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119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절대 자지 마 하고 깨우셔야 돼요. 이런 것들도 필요하시고, 맥박이 없거나 숨을 잘 안 쉬는 것 같다 이럴 때는 혹시라도 심폐소생술을 배우셨다라면 이런 것들까지도 시행을 해 주시는 것들이 필요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도 나와 있지만 따뜻한 곳으로 좀 옮기고, 젖은 옷이 있다라고 하면은 몸의 체온을 더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벗기고 좀 따뜻한 담요 같은 마른 거, 이런 것들을 덮어주시는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국소 부위에 나타나는 동상과 동창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동상 진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얼었어. 그러니까 표재성 조직, 일부 피부라든지 피하 조직이 얼었어요. 얼어서 네, 손상이 된 상태를 말하는 건데, 보통 이게 이제 여기 주요 증상에 이제 코라든지 뺨, 턱, 손, 발가락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제가 귀를 빠뜨린 것 같은데, 이런 이제 심장에서 좀 먼 곳에 많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피부 색깔이 바뀐다라든지 아니면 촉감이 바뀐다라든지 감각 변화, 무감각해집니다. 여기 건드리면 반응이 나타나야 되는데 건드렸는데 반응이 안 나타나요.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럴 때 되게 원 정도가 심하다라고 했을 때는 조직을 절단해야 되는 사태까지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주요 위험군에는요, 조금 이제 다른 내용들이 나왔죠. 혈액순환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 일반적으로 어르신들 중에는 혈액순환 장애를 갖고 있어서 뭐 개선제 같은 것들 약 드시는 분들 많고요. 저리다라는 느낌 많이 표현을 하시잖아요. 좀 혈액순환이 잘 안 되셨을 때 저린 느낌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표적인 그런 만성질환 중에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혈액순환과 관련되는 장애라고 보시면 돼요. 피가 찐득찐득해서 잘 못 돌아다니게 되는 경우가 당뇨잖아요. 그리고 또 적절한 의복을 갖추지 못했다, 너무 막 얇게 입었다라든지 네, 그런 경우들이 있죠. 어떻게 처치를 해야 되느냐? 네, 봅시다. 신속히 환자를 좀 따뜻한 장소로 옮겨준다. 그리고 동상 부위를 뜨거운 물이 아니라 따뜻한 물에 한 20에서 40분 정도 담가준다. 그리고 얼굴이라든지 귀 이런 데가 좀 동상이 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위죠. 빨개졌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따뜻한 물수건 데워주고, 손 발가락에는 좀 마른 것 중에서도 가능하면 좀 깨끗한 것들을 거즈를 끼워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네. 손 발가락에는 마른 거즈를 끼워주는 이유는 서로 좀 들러붙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행위들을 하시면 좋고요. 만약에 내가 그 부위를 지금 동상이 의심되는 사람인데 그 부위가 되게 아프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되게 부었어요. 육안으로 보기에 땡땡 부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좀 그 증상을 좀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좀 높게 올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부위를 조금 더 높게 올려주시는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아까 그 주요 위험군에 제가 적절한 의복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안 드렸던 것 같은데, 혈액순환 장애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혈액순환 장애가 일으킬 만하게 옷을 입은 사람을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 꽉 끼는 청바지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좀 너무 이제 어느 정도는 헐렁하게 입어주셔야 되는데 꽉 끼는 옷을 입고 등산을 했어요. 이런 경우에 좀 위험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오는 질병은 동창인데요. 동창은 많이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동상보다 조금 약한 질병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말초의 혈류 장애로 인해서 피부나 피부 조직이 완전히 꽝꽝 엉 거는 아니고 일종의 염증 반응이 나타난 정도입니다. 그래서 국소 부위가 좀 가려움을 느끼실 수가 있고, 우혈이라든지 물집, 궤양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혈액순환 장애와 같은 그런 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꽉 끼는 옷을 입었을 때 이런 동창에 오기가 쉽고요. 사실 동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완전히 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위를 마사지를 해준다라든지 건드린다라든지 이런 거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근데 단순히 그냥 염증만 있는 상태다, 이런 동창과 같은 경우에는 좀 잘 따뜻한데 담궈주고 따뜻한 손으로 마사지해주고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결하게 유지를 해주고 보습을 해주고요.
단순히 그냥 동창 정도의 반응이었다 그러면 사실 뭐 아주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스스로 저절로 이제 수주 안에 호전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서 굳이 꼭 병원에 가셔야 되는 필요는 없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제 한랭 질환에 대한 예방법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네, 다 아시는 거라서 상당히 좀 너무 도덕적인 그런 내용들을 제가 지금부터는 소개를 해드릴 건데 다 아시는 거지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또 잔소리를 좀 하겠습니다. 실내에서 지키셔야 되는 것들, 그리고 밖에 나갔을 때 어쩔 수 없이 밖에 나갔을 때 지키셔야 되는 건강 수칙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예방을 하셔서 충분히 예방을 하실 수가 있는 질병들이에요. 이건 다들. 그래서 집에서 이제 생활 습관으로 가벼운 실내 운동을 한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르신들이 집 밖에 많이 안 나가셔가지고 운동량이 부족해지셔서 요즘 참 제가 고민이 많은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저도 운동량이 많이 부족해요. 반성을 합니다. 집 안에서 좀 가볍게 운동을 하실 수 있는 것들 추천해드리고, 또 적절한 수분 섭취, 골고루 식사하는 거. 적절한 수분 섭취나 골고루 식사를 하시는 거는 평상시에 이제 면역력을 좀 길러주는데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가 있으니까요. 사실 뭐 여기에 덧붙이자면 적당한 수면 같은 것들도 굉장히 이제 어르신들의 건강을 유지를 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실내에 이제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를 해주시는 게 중요한데, 적정 온도는 18에서 20도씨 정도, 적정 습도는 40에서 60% 정도 유지를 해주시는 것들이 좋습니다. 그럼 내가 어쩔 수 없이 밖에 나갔어요. 나갔을 때는 몇 가지 지키셔야 될 또 건강 생활 수칙이 있겠죠. 외출 전에 반드시 일기예보를 좀 보시고 가셔서 이제 미리 대비를 좀 해주시는 것들이 좋겠고, 뭐 가능하다면 너무 좀 추운 날은 야외 활동을 삼가시는 것들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출하실 때는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으시는 것들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장갑이라든지 목도리라든지 마스크라든지 모자 같은 거, 이거 왜 착용하겠어요? 우리가 아까 동상이나 동창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은 심장에서 아주 먼 부위, 손끝, 뭐 발끝, 피부 이런 데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귀, 뺨 뭐 이런 데니까 그런 부위를 좀 감쌀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갑이라든지 목도리, 마스크, 모자 이런 것들을 잘 착용을 해주시는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짧게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이런저런 얘기들을 살을 덧붙이다 보니 좀 많은 얘기들을 어르신들께 한 것 같은데 별로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으셨죠. 다 실천 가능한 것들이고 지킬 수 있는 것들이라서 어르신들이 생활 속에서 잘 유지하시고 실천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겨울철 건강 잘 지키시고요. 저희는 진짜 건강하게 내년에 대면으로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르신들 건강하시고요.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